혹독한 겨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에서 시작된 한 병사의 이야기,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젊은 남자의 진짜 성장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병부대 제7중대 장병들이 일주일간의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위로 검은 군복들이 줄지어 행진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선두에서 걷고 있는 이준호 상병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21살의 나이에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는 그였지만 이번 훈련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된 야간 기동훈련, 눈 속에서 진행된 진지구축, 가리고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생존훈련까지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중으로 흩어져 갔어요. 군복 어깨와 군모 위에 하얗게 쌓인 눈이 그의 피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걸어오던 김병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병, 괜찮냐?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김병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사실 준호의 마음속에는 피로보다 더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훈련을 떠나기 직전에 받은 여자친구 수진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어조로 쓰인 그 편지에는 훈련 끝나고 돌아오면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진과 사귄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그가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매주 면회를 와주는 수진 덕분에 힘든 군 생활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수진의 편지와 면회 때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가 더욱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산길의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부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보통이라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즐거워야 하는데 말이에요. 야, 준호야. 뒤에서 걸어오던 동기 철수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 훈련 끝났다고 좋아해야지. 철수의 밝은 목소리에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 그냥 빨리 부대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나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준호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면 아마 수진에게서 면회 신청이 와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헤어지자는 말은 아닐까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병부대 제7중대 장병들은 일주일간의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과연 수진이 전하려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훈련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예상대로 수진에게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하루빨리 온 면회 신청서를 받아든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면회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면회실 입구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준호의 마음이 잠시 안정을 찾았어요. 오빠.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준호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많이 기다렸지? 준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훈련 정말 힘들었겠다. 편지에서 읽었는데 영하 20도에서 야외에서 잤다며?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좀 힘들긴 했지만 괜찮았어. 그런데 수진아. 준호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어요. 아마도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자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말해봐, 수진아. 무슨 일이든 들어줄게. 준호가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준호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면회실의 따뜻한 햇살도 주변의 소음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벌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정신을 차렸어요.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임신했다고. 벌써 2달째야.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확실해. 준호는 수진이 잡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고요? 아직 21살인데 군대도 1년 가까이 더 남았는데 오빠 무슨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서 나도 처음엔 그랬어.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 둘 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니,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해. 너 혼자 이 고민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준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우리 둘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준호가 책임을 회피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오빠. 나 혼자서는 정말 무서웠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군대에 있는 동안 수진이 혼자서 임신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소식을 들은 준호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준호는 며칠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유머러스했던 그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에는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기들과 선임들은 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금세 알아챘어요. 특히 같은 분대원인 철수는 준호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야, 준호야. 면회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혹시 여자친구랑 싸웠냐?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동기들에게 말하면 놀라서 수군거릴 것 같았고 선임들에게 말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오후 부대 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준호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텐데 이날만은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준호 상병? 갑자기 김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냐? 거기 앉아서 빨리 와서 축구해. 아, 네. 준호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축구에 있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을 뺏으려고 거칠게 태클을 걸어오던 선임들이 오늘은 유독 준호에게 공을 양보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김병장은 준호가 골대 앞에 있을 때 일부러 패스를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준호야, 여기로.
철수가 공을 몰고 오면서 외쳤어요. 그리고는 준호의 발 앞에 정확히 패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준호가 공을 받아 슛을 쏘자 상대편 골키퍼까지도 일부러 못 잡는 척했어요. 골이 들어가자 동기들과 선임들이 모두 달려와서 준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준호야. 멋진 골이었다. 역시 우리 부대 에이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았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오늘 경기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왜 다들 나한테만 공을 줬지?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김 병장님이 우리한테 따로 말씀하셨어.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라고. 정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병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면회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면서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철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동료들이 그의 상황을 알아채고 배려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준비 취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 병장이 준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볼래? 김 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생활관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 병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요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 김 병장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병장님, 사실은. 응, 말해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담배를 입에서 떼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아빠가 되는 거네. 김 병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많이 당황스럽지?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김 병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무섭고 막막하고. 하지만 알고 있냐? 아이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축복이라고요? 그래. 물론 책임감도 크지. 하지만 그 책임감이 너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야. 김 병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 주말마다 면회 갈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잖아. 준호는 김 병장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김 병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병장님. 뭘 고마워해. 우리 전우잖아. 김 병장이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중대장님께는 보고했냐? 아, 아직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함께 가자. 혼인신고랑 관련해서 부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변에 자신을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련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도요. 김 병장과의 대화 이후 준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김 병장과 함께 중대장실을 찾아갔어요. 박 중대장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혼인신고와 관련된 절차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준호 상병,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보게. 부대에서도 최대한 배려해 주도록 하겠네. 박 중대장의 격려 섞인 말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수진을 만나며 임신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덧이 심해진 수진을 위해 면회 시간마다 죽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준비해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호는 부대 내 도서관에서 육아 관련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신생아 돌보기 같은 책들을 빌려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준호 상병. 갑자기 당직사관의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으로 빨리 나와. 준호는 깜짝 놀라며 책을 덮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혹시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문 위병소 앞에 도착한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부대 입구에 수진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벌써 임신 8개월째였으니까요. 수진아. 준호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면회 신청도 안 하고. 수진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갑자기 와서.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아기는 괜찮고?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었는데? 언니 집에 있었는데 언니도 이제 힘들어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과 아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일단 들어와. 추우니까. 준호가 수진을 위병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위병소 당직사관인 이소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중대장님께 보고하고 비상면회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상병, 오늘은 특별히 외박 허가를 내주도록 하죠. 정말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우선이죠. 대신 내일 아침까지는 꼭 복귀해야 합니다. 이소희의 배려에 준호는 깊이 감사했어요. 1시간 후 준호는 수진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하룻밤 쉴 곳이 필요했거든요. 찜질방 휴게실에서 준호와 수진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군대에 있어서 너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준호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 그래도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게. 정말? 수진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응,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준호가 수진의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도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준호는 수진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임신 8개월의 수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돌보며 자신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새벽녘 수진이 잠깐 잠들었을 때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녁까지 8개월이나 남았는데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과 아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호에게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올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전역을 불과 2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매주 주말마다 아들을 보러 다니며 아버지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저귀 갈기도 서툴렀던 그가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손자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셨던 아버지도 민준이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녹아 조금씩 준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야지. 어느 날 수진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니.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정식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여건상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어려웠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따준호의 부모님도 손자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준호를 닮았네. 준호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결혼식장은 수진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준호는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군복만 입다가 이런 정장을 입으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멋있다. 동기 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대 동료들도 여러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든든해. 준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김병장도 와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어른 다 됐네. 앞으로 가정 잘 꾸려가고. 김병장의 격려에 준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산 후 체중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뻐. 언니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 잘 견뎌냈어.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수진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오자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수진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신랑님, 신부님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준호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랑님을 평생 사랑하고 따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에도 확신이 가득했어요. 반지 교환식이 끝나고 서약서에 서명을 할 때 준호는 새삼 결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례사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첫 번째 공식적인 부부의 키스를 나누었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부대 동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유난히 컸어요. 축하한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준호와 수진은 민준이를 안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라 잠들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야. 준호가 수진과 민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 피로연에서는 부대 동료들이 깜짝 축하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철수가 기타를 치고 다른 동기들이 함께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비록 음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준호야, 군대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구나. 준호의 아버지가 흐뭇해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준호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김병장은 준호에게 따로 인사를 왔어요. 준호야, 이제 전역하면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야. 가정도 꾸려야 하고 생계도 해결해야 하고.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병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가 깊이 인사드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와 수진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오빠, 정말 꿈 같아. 수진이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이 모두 축하해주고 나도 꿈 같아.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준호가 감회에 젖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전역하면 일도 찾아야 하고 우리 집도 마련해야 하고. 수진이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응,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역 후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할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도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준호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너와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어 그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역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준호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제 23세가 된 그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간 그에게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동네 공장이었어요. 하루 8시간씩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혼집 월세가 50만 원, 아기용품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더 해야겠어.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도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준호는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밤 건설 현장에 도착한 준호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전모를 썼어요. 높은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이군. 현장 반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든 일이야. 견딜 수 있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밤 현장의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각종 자재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군대에서 체력을 기른 덕분에 견딜 수는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한 후라 몸이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씻고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다시 오전 9시에 공장으로 가야 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준호의 몸은 급격히 야위어 갔습니다. 오빠 얼굴이 완전히 까맸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준호에게는 하나의 큰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가서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돌이 지난 민준이가 준호를 보고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아빠라고 했네. 준호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준호는 철근에 손을 다쳤습니다. 피로에 지쳐 집중력이 떨어진 탓이었어요. 야, 괜찮냐? 함께 일하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호가 손을 감싸며 말했지만 상처가 꽤 깊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준호는 수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몸이 견디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려고. 비록 당장은 돈이 적어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이야.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운 좋게도 중견 건설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초봉은 지금보다 적었지만 정규직이고 장래성이 있는 일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간 날 준호는 자신의 군 경험과 성실함을 어필했습니다. 비록 경력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군대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고 하네요. 건설 분야와 관련이 있겠군요. 면접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각종 건설 장비 운용과 토목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은 준호는 기뻐서 수진을 안아 올렸어요. 됐어. 정규직으로 뽑혔어. 정말이야? 수진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준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한층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호가 수진과 민준이에게 인사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오빠 힘내. 수진이 응원했습니다. 회사에서 준호는 현장 관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책임감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일 정말 깔끔하게 하네요. 선배 사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벌써 현장 파악이 이 정도라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확실한 방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민준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땠어? 첫날 일은? 좋았어. 선배들도 친절하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아직은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어. 하지만 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 그가 얼마나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지도요. 몇 년 후 그는 이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신입사원 때의 어설픔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든든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벌써 8살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를 쏙 빼닮은 똘똘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딸 유진이도 태어나 이제 내 식구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낡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사진첩을 펼쳐보니 군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혹한기 훈련 때 찍은 사진,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저녁 기념사진까지 온갖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햇살이 서재 안으로 스며들면서 사진첩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때가 벌써 7년 전이구나. 준호가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저녁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군모, 부대 마크가 새겨진 펜,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어요. 아빠, 뭐 하고 있어? 민준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민준아, 아빠 군대 다닐 때 사진을 보고 있었어. 준호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와, 아빠가 이렇게 젊었어?
민준이가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이때 아빠가 21살이었어. 민준이보다 겨우 13살 많았을 뿐이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을 보니 정말 어렸어 보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들은 누구야? 민준이가 단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빠 동기들이야. 같이 군대 생활했던 친구들. 준호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철수 삼촌이고 이 사람이 김 병장님이야. 김 병장님은 누구야? 아빠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아빠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문득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날 수진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민준이가 태어났구나. 준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아빠가 민준이 태어난 걸 못 봤어?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봤어. 병원에 달려가서 우리 민준이가 태어나는 걸 지켜봤지.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어. 사진첩을 넘기다가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턱시도를 입은 자신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민준이까지. 소박했지만 행복이 가득했던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예뻤네. 민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제일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유진이를 안고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뭐하고 있어? 군대 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어. 준호가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 사진들. 수진이 옆에 앉으며 사진들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야. 준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수진도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잘 견뎌냈잖아. 우리 모두.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김 병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김 병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준호가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연락드려보지 그래?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정말 오랜만에 안부라도 여쭤봐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서재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 4명이 모여 앉아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군대가 재미있었어?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었다기보다는 많은 걸 배웠어. 책임감도 배우고 참을성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지. 그럼 민준이도 나중에 군대 가야 해? 응, 민준이도 클 때가 되면 가야 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가면 민준이도 많은 걸 배우고 올 거야. 준호가 아들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유진이가 아빠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어.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장이 됐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는데. 준호가 자신도 놀란다는 듯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 수진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서재는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김 병장님, 철수, 그리고 모든 동기들 정말 고마웠어. 그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준 그녀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그때 나와 함께 해줘서.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준호와 수진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해줘.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계속 함께 가는 거야. 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준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린 시절 군대에서 시작된 그의 진짜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